폐부종이 생기게 되면 마치 익사한 것과 같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반려동물들의 심장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좀 어렵고, 만에 하나 증상을 느끼셨을 때는 폐부종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아이를 떠나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고 해도 항시 보호자분께서 투약을 꾸준히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병입니다. 개의 경우에 사망 원인 탑 10 중에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이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항시 꾸준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시는 품종은 단연 소형견일 겁니다. 말티즈, 비숑, 포메라니언, 시츄 같은 품종일 텐데요. 이런 품종들에서 단연 많이 생기는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판막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판막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이천판 폐쇄부전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요 화면에 있는 요 하얀 구조물이 왼쪽에 있는 심방,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이 판막이라는 구조물은 사람에서도 동일하게 있는데요. 심장의 핵심 기능이 펌프질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이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예를 들면 몸으로만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주는 조절 장치입니다. 건강한 판막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얗고 깨끗한 모양인데, 판막 질환이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 판막 질환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최초에 건강한 판막인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판막에 변성이 생깁니다. 이런 단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몸으로 가야 될 혈액이 거꾸로 새는 역류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막이 조금씩 망가지다가 점점 더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셨을 때 이 빨간 입자들이 몸으로 가는 혈액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올라오는 이 혈액 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거꾸로 올라오는 이 혈액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 위쪽에 좌심방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점점 커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많이 방치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폐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차는 폐부종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진행 경과를 좀 더 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역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미 심부전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증상도 뚜렷하고 대부분 약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기게 되면 마치 익사한 것과 같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폐부종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조기 진단을 하고 평상시 집에서 호흡수를 잘 측정하셔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경우에 동물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폐부종을 예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심장병 환자를 볼 때 저희가 접근하는 순서는요, 환자가 내원했을 때 혈압을 측정하고 먼저 신체 말단 상태 같은 부분을 꼼꼼하게 검사해서 전반적인 심부전 여부를 확인하고요, 청진을 통해서 심장병의 유무, 대략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표준적인 절차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부정맥 여부나 심장의 리듬 박동을 알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한 번 촬영했을 때 심장병 여부를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심장의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병의 진행 경과를 알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에 이제 물이 찼는지 폐부종이 생겼는지와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과거에는 심장병이 없었던 상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이 되게 갸름하고 특별히 뚱뚱하지도 않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나중에 이제 검진 중에 심잡음이 확인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중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심장이 무척 커져 있죠. 폭으로도 되게 뚱뚱해져 있고 심장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상에서 이전에 없었던 모양이 하나 생겨 있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 뚱뚱하게 혹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좌심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형견에서 가장 흔한 이제 판막 질환의 경우에 특히 좌측 판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액이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되면서 우선적으로 커지는 대표적인 부위가 이 좌심방이라는 부위인데요. 이쪽이 커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제 기관지나 이런 것을 건드려서 기침을 유발한다든지 또 이 커진 부분에 따라서 폐부종이 생길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심장병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장의 내부를 확인하고 심장의 혈액학적, 기능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심장병의 존재, 병명, 상태와 같은 중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 이 하얗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구조물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변성된 이천판이라는 판막입니다. 반대쪽의 정상인 판막에 비해서 변성된 판막의 경우에는 훨씬 움직임이 불규칙하고 두껍고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판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도플러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그 판막이 있는 구조의 부위인데요. 이쪽이 좌심방, 이쪽이 좌심실입니다.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도플러 검사를 해보게 되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하늘색, 같은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도플러 검사에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과 같이 특정한 색깔만 나타나야 됩니다. 이 색깔이 곧 혈액이 가는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요. 판막 질환이 있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색깔들이 많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역류량이 많거나 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기 진단 기법이라든지 어떤 좋은 약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심장병 환자들을 오래 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호자분과 수의사 상호 간에 오랫동안의 마라톤에 있어서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얼마나 서로 이제 같이 상호 협조를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장병은 노령성 질환이고 여러 가지 병발 질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